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그 한국 사법시험하고 일본 사법시험을 둘 다 붙으신 우리 조우상님을 모셔갖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의 생활을 들었는데 네. 사실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한국에서의 시험 붙는 거 네. 공부법 뭐 네. 이런 걸 상당히 궁금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사법시험을 붙으시고 네. 한국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시험을 합격하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일본 사법시험 학원 이토주쿠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. 니토축구가 뭔가요? 제가 못 들어봤어요. 이토주쿠라고 이제 일본에 있는 사법시험 학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신림동에 있는 좀 학원 아니면 요즘 뭐 신촌에 있는 뭐 M 뭐 학원 같은 게 있는데 예, 뭐 그런 유명한 학원 중에 하나인데 그런 학원에서 일을 하고 일본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동영상 강의 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책 같은 거는 주문해서 집에서 택배로 받고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신청을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또 나요. 궁금한 게 네. 여기 또 전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네. 아니 일본에서 사법시험을 붙었으면 네. 일본에서 변호사를 하지 네. 왜 또 한국 사법시험을 봤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저한테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건 혹시 뭐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본 시험 붙기 전으로 조금 돌아갔는데 제가 일본 동경대 로스쿨을 합격하고 이제 그때 한국 사법시험을 볼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그때 깨달았었어요. 깨닫고 되게 흥분이 됐었는데 어떻게 공부했다는 건가요? 일본 사법시험을 내가 합격을 하고 한국 사법시험까지 두 개를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가보고 이거 자체가 굉장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2009년에 제가 동경대 로스쿨을 입학했는데 이미 2008년 12월 때 한국 사법시험도 같이 봐야겠다라고 그때 이미 결심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예, 아직 달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일본 사법시험을 합격했을 때 이제 하나를 이룬 것이었을 뿐이었고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가 있어서 그걸 이루기까지 약간 노력을 하고 있었고 대단하세요. 아닙니다. 이거 둘 다 무슨 몇 명이 누가 그러는데 100년에 처음에 한 명 있는 삶이라던데 일본하고 한국 사법시험 둘 다 무슨 사람이 네.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을 거고 제가 처음이고 하여튼 뭐 대단하세요. 하여튼 그래서 그 한국 사법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그러면? 한국 사법시험은 좀 제가 고생을 했었어요.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일본 사법시험도 합격을 하고 일본에서 또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또 사람이 좀 자만하게 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공부하던 버릇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 뭐가 다른 거예요? 일본하고 한국은? 일단 논의는 많이 비슷해요. 논의는 많이 비슷한데 근데 사법시험이라는 게 비슷한 걸 비슷하게 가져가면 절대 안 되고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거죠? 그러니까 똑같은 논점이 있는데 일본은 이 논점에 대한 정답이 오른쪽이에요. 오른쪽? 그러니까 뭐 왼쪽 오른쪽이랑 정답이 있다고 할 때 라이트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 레프트 아니면 어떤 거? 뭐 라이트 레프트라고 했을 때 일본은 어떤 논점이 있을 때 결론이 이렇게 떨어져요. 최고 재판소의 결정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똑같은 논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결론이 이렇게 떨어져요. 그런 것도 있어요? 예,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일본의 그런 법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입법이 된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논의는 비슷한데 뭐 입법으로 해결이 됐거나 판례가 다르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일본은 아예 없는 논의 같은 것들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좀 더 상세히 공부를 하고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이제 난 잘하니까 좀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게 가장 큰 적이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드네요. 그러면 일본 사시 준비보다 한국 사시가 더 준비가 기간이 더 길었나요 그러면? 기간은 서로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한국 사법시험을 좀 더 고생했던 것 같아요 저는. 한국 사법시험은 지금 변호사 시험은 또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을 텐데 한국 사법시험을 볼 때만 해도 조금 지역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했었거든요. 어렵죠 사실. 왜냐면 다들 신림동에 처박혀가지고 처박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가? 아무튼 열심히 하시죠. 예, 엄청나게 열심히 있어서 하시는. 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 물어보면 변별이 안 되니까 그쵸. 지역적인 판례도 많이 되다 뭐 보니까 1년인지 3년인지 뭐 이런 거. 공부할 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양이 확 늘어났었고 일본에서는 이만큼을 정확하게 센스 있게 공부해야 됐다고 치면 한국은
정확도랑 센스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부할 양 이만큼 확 늘어나다 보니까 그쵸.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간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걸려서 저는 좀 더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한국 사법시험 공부할 때 뭐 건강 관리라든지 뭐 멘탈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셨나요, 그러면? 건강 관리는 따로 한 건 없었고요. 그러니까 뭐 요즘도 인터넷을 보면은 약간 공부할 때 운동을 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, 그러니까 20대나 10대신 분들은 솔직히 운동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쵸, 그쵸. 젊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운동을 하셔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병원에 가는 게 먼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영양제 같은 걸 좀 챙겨 먹었었고, 일단 잠을 저는 최대한 잤어요. 잠을 줄이지 않고 그냥 제가 잘 수 있는 만큼 다 잠을 자면서 공부를 했었고, 그다음에 먹는 거 같은 것도 조금 그래도 좀 건강한 것들, 그러니까 뭐 되게 챙겨 먹고 까탈스럽게 챙겨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나마 조금 내가 이런 걸 먹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잠자리, 그냥 영양제, 뭐 홍삼 같은 것도 좀 먹기 했었고요. 그다음에 뭐 먹는 거, 이렇게 운동은 하기는 했는데 공부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었고 저는 좀 시간이 남아서 한 거였었고, 네,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운동은 필수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사실 궁금한 게, 그러면 이제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, 네.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, 그 외로운 거? 네. 그런 건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, 그러면? 외로운 거 같은 혼자 경우는 공부하시잖아요, 그러면. 그렇죠. 이제 같이 답안지를 쓰는 스터디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답안지 쓰고 얘기할 때 그때 좀 해소를 한다거나, 아니면 이제 뭐 저는 일본에 떨어져 있어서 혼자 살았고 또 한국 시험 준비할 때 한국에 있었는데 뭐 가족들과 간간히 얘기를 한다던가, 아니면 또 제 인간관계가 보통 이렇게 되게 막 넓고 친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친한 애들과 좀 깊이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는 편이라서 좀 친한 아이들과 이렇게 친구들과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힘든 거 달래고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간간히,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뭐 좀 드라마 같은 걸 조금씩 본다거나, 그러니까 연속성 있는 드라마라고 한다고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좀 봤던 거 한 번 또 본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, 일부러? 예, 그런 식으로 좀 외로움을 달랬던 것 같아요. 그럼 사법시험 볼 때 일과 뭐 일주일 동안 어떤 패턴으로 했는지 뭐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, 그러면? 그냥 공부였어요. 그러니까 뭐, 예.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뭐 이런. 자는 시간은 제가 진짜 좀 올빼미라고 해야 될지 되게 밤낮이 바뀌는 스타일이긴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, 그냥 일어나서 무조건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, 몇 시에 일어나는 진짜 제가 시간대만 달려가지고 저는 뭐 12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심할 때는 뭐 오후 3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진짜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뒤죽박죽이었어가지고 그런 걸 신경 안 써서 그냥 일어날 때가 무조건 아침이라 생각하고, 깨 있는 시간이 보통 한 15시간, 16시간 정도 되거든요. 그냥 먹는 시간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쉬는 시간 말고는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먹으면서도 공부를 하고, 예, 그냥 그거 있잖아요. 내가 지금은 도저히 공부를 못해서 잠시 쉬어야겠다. 요때만 잠시 눈을 감고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잠시 다른 걸 한다거나 이러고, 나머지는 계속 어떻게 하는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. 예, 계속 나머지 시간대는 공부에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.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로스쿨 진학을 해서 네. 뭐 변호사 시험 이런 거를 볼 사람도 있을 텐데, 네. 뭐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지 뭐 도움이 될 만한 말?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, 그러면? 지금 이제 로스쿨을 이제 입학을 하시는 분들은 제발이라도 입학하시기 전부터 좀 공부를 하기를, 예, 이미 내가 로스쿨 입학이 됐다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놓으실 때가 아니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실 때까지는 무조건 쭉 달리셔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로스쿨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 좀 계획에 맞추셔가지고 학교 수업도 있을 거고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있을 텐데 학교 수업을 하면서 같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 변호사 시험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, 충분히. 그러니까 같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내 앞으로의 2, 3년간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좀 버리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시고 멋있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